우리는 보통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으면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육 감소는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보다 훨씬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초기 신호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 회복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활동을 해도 다음 날이면 몸이 가벼워졌다면 어느 순간부터 피로가 남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근육 회복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에너지 저장과 사용, 피로 물질, 제거,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회복 속도도 함께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움직임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일어나거나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미묘하게 둔해집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임 속도는 근육의 힘뿐 아니라 신경-근 반응 속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변화가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능력입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예전보다 흔들림이 커지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은 근육 힘과 반응 속도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체형 변화입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몸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팔 뒤쪽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 비율이 증가하면 체형은 같은 체중에서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활동 후 피로감 증가입니다. 예전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쉽게 지치고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육이 에너지 저장과 사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는 활동 지속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관절 부담 증가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이 증가하고 그 결과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릎이나 허리 불편감이 이전보다 쉽게 나타난다면 근육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사 변화입니다. 식사 후 졸림이 심해지거나 체중이 쉽게 증가하거나 공복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사용하는 주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는 대사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체온과 혈액순환 변화입니다.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몸이 따뜻해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열 생산과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감 변화입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피로가 증가하면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 감소는 더 가속됩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악순환 구조입니다. 근육 감소는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인식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에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면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예전과 조금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라기보다 관리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육을 힘을 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사 기관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열을 생산하고 피로 물질을 처리하며 호르몬 반응에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는 피로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활동을 해도 큰 부담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이것은 체력이 떨어진 느낌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근육 대사 능력이 감소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활동 중 생성되는 에너지 부산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피로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하는 가장 큰 조직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하여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저장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저장 공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졸림이 심해지거나 에너지 변동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인슐린 반응과도 연결됩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근육이 감소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중 증가, 복부 지방 축적, 대사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초 대사량입니다. 근육은 휴식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하루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같은 식사량을 유지해도 체중이 증가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온 조절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은 열을 생성하는 주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손발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너지 지속 능력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오랜 시간 활동해도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지치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폐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에너지 시스템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호르몬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은 근육과 상호작용합니다. 근육 자극이 줄어들면 이 호르몬 반응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복 속도와 에너지 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 감소와 근육 감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힘들어지고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집니다. 이 악순환이 진행되면 피로와 체력 저하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적절한 근력 자극을 제공하면 근육량과 대사 능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피로가 예전보다 쉽게 느껴지고 회복이 느리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근육 대사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관절 불편감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고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관절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절 자체보다 근육 변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절은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절은 근육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연결 지점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작동하면 관절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하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그러나 근육이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관절에 전달되는 힘의 방향이 불안정해지고 특정 부위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을 생각해보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체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체중이 그대로 관절 구조에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골과 인대, 관절막 주변 조직에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통증은 바로 이런 부담 증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많은 경우 원인은 허리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와 복부 근육 약화일 수 있습니다. 중심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더 많은 역할을 떠안게 되고 그 결과 피로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역시 근육 균형에 크게 의존합니다. 어깨는 안정성이 근육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관절입니다.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위치가 미세하게 변하고 그 결과 움직임 중 충돌이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충격 흡수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충격은 근육이 먼저 받아들입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관절로 전달되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근육이 줄어들면 충격이 직접적으로 관절에 전달됩니다. 반복되면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관절 정렬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올바른 위치에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근육이 약해지면 정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골반이 기울어지거나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렬 변화는 관절 부담을 더 증가시킵니다. 통증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움직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활동 감소는 근육 감소를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더 줄어들면 관절 부담은 더 커지고 통증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악순환입니다. 관절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관절이 손상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근육 지지 능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의 핵심은 관절만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관절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은 더 빠르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육은 훈련에 반응합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면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관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력 회복 후 통증이 감소하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 관절이 예전보다 불편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관절 문제라기보다 근육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시간의 흐름으로만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노화는 회복 능력과 유지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 조직이 아니라 호르몬과 깊이 연결된 기관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지되면 몸은 더 젊은 환경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노화 속도를 가속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에 키를 크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회복, 단백질 합성, 지방 분해, 조직 재생에 관여합니다. 근육 자극이 충분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근육 사용이 줄어들면 이 호르몬 자극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역시 근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육 유지, 에너지 수준, 회복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근육 활동이 감소하면 이 호르몬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반응도 근육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혈당 조절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염증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활동적인 근육은 항염증 신호 물질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근육 감소와 활동 감소는 만성 염증 환경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다양한 질환 위험과 연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근육이 장소와 관련된 신호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근육 활동은 세포 에너지 조절 경로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경로는 노화 속도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환경 대사, 환경, 염증 환경, 회복 환경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회복 속도도 근육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활동 후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에너지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육 감소가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체력 감소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근육이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저항 자극과 단백질 섭취, 충분한 회복이 제공되면 근육은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환경과 대사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그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로하고 회복이 느리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 변화가 아니라 근육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몸 전체 기능을 유지하는 중심 구조라는 것을. 대사, 호르몬, 관절 보호, 균형 능력, 회복 속도까지 모두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근육을 다시 되돌리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근육 사용이 줄어들었던 경우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시작은 통증과 피로를 만들고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자극을 반복하면 몸은 빠르게 적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육 활성화입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힘을 쓰기 전에 먼저 신경 연결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 벽을 짚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리지. 동작 같은 기본 움직임이 좋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초 근력 자극입니다.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동작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깊이를 얕게 하고 반복 횟수를 적게 시작합니다. 근육은 반복 자극에 반응합니다. 조금씩 자극을 늘리면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점진적 저항 증가입니다. 근육이 적응하면 저항을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사용하면 근육 자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점진성입니다. 작은 증가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단백질 공급입니다. 근육 회복에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 시간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은 후 회복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조직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 활동 증가입니다. 운동 시간 외에도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자주 걷고 오래 앉아있지 않는 습관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전체 활동량이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균형과 협응 훈련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협응도 중요합니다. 한발석이나 방향 전환 훈련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이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런 훈련은 근육 효율을 높입니다. 여덟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근육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유지 역시 반복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꾸준히 자극을 유지하면 근육 감소 속도를 늦추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60대, 70대 이후에도 근육 증가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 시점이 아니라 자극의 존재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변화는 여러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균형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체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